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심리 상담소나 아니면 명상센터 아니면 자기 성찰을 도모하는 그런 강의나 수업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정을 바라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슬플 때 슬픔을 바라보세요. 우울할 때 우울함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참 많이 바라보게 되죠, 내 감정을. 그래서 어떻게 되죠? 더 슬퍼지고 더 우울해집니다. 감정을 바라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커지고 그 감정이 더 잘 생각나고 좀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모르고 저도 명상 수업할 때 감정을 바라보세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업을 하다가 이 감정을 바라보는 명상이 있거든요. 감정을 바라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다시 바라보라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데 정말 그걸 계속 바라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생각나게 됐죠. 그렇지. 감정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더 커지고 내가 떠올리기 싫은 안 좋은 감정들을 거기서 다시 캐내서 그걸 다시 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 내가 명상 안내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 바라본다라는 걸 더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바라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바라봄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바라봄이 명상에서 주로 쓰이는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명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라보세요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세요. 하지만 이 바라보다라는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아까 저에게 그렇게 울분을 호소했던, 너무 괴롭다고 얘기했던 그분처럼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 힘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보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라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눈으로 보는 건 줄만 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떠올렸을 때 그 생각이나 감정이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소리, 혹은 향, 촉감에 대한 어떤 두루뭉술한 느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 느낌의 덩어리를 우리는 바라본다라고 해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분석을 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혹은 옳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 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이렇게 되게 쓸쓸하고 힘든데 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동시에 비교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감정이 지금 이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드니까 나는 미래에도 괴로울 거야. 나는 앞으로도 힘들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추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추론하는 이 세 가지 분석 작용이 내가 감정을 바라보자마자 일어나는 거죠. 그 감정 안으로 쑥 들어가서 어떤 한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억, 기억, 느낌 같은 것들이 그런 분석과 함께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나요? 이런 바라봄을 하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누구나 힘듭니다. 자, 이거를 반추라고 해요. 반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반추를 잘하느냐. 공부 잘하시는 분들,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반추를 잘합니다. 반추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선생님에게 배웠던 걸 그 현장 그대로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 구조가 아주 내 습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관찰할 때,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어져요.
마치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내가 떠올리면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판단, 비교, 추론 뭐 이런 것들 더해서 아주 미세한 그런 인지작용이 내 감정을 바라보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면 그 누구를 갖다 놔도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치유에서 쓰이는 바라봄은 그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는 바라봄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풍선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눈을 감고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 몸이 눈을 감고 고요해지면 아, 이 친구 자는구나. 그럼 내가 꿈을 막 올려줘야지 하면서 내가 묻어놨던 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반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석하는 거죠. 그거는 풍선에 비유하면 그런 생각의 풍선들이 위로 뽕뽕뽕 올라갔다가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다 터트려요. 그 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슬픔의 어떤 서사들, 아픔의 서사들이 공기 중에 확 퍼지는 거죠. 난 그걸 흠뻑 들어 마시고 더 슬퍼지고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명상에서의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 풍선을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가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게 슬픔의 풍선이구나. 그럼 그냥 보세요. 아, 이 풍선이 올라왔구나. 둥둥 떠다니다가 구름 뒤로 숨었다가 사라지네. 안녕. 이게 명상의 바라봄입니다. 그럼 또 다른 풍선이 올라와요. 가만히 있다 보면 수십 개의 풍선이 막 다녀요. 이거 터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늘이 오색 풍선으로 수놓아집니다. 제법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굉장히 가슴 뭉클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파킨슨 병이라고 아시죠? 이 근육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이 장기의 근육까지 마비가 돼서 호흡 근육, 뭐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죠. 한 디자이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아주 잘해줬던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이 이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도움이 될까를 똘똘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파킨슨 병에는 참 의사들도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근육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떨리고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데 유독 계단을 올라갈 때 자전거를 탈 때는 거의 정상인처럼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운동의 역설이에요. 이거를 그 디자이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계단을 올라갈 때 그렇게 내가 파킨슨병에 걸리기 전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면 바닥에 그 계단을 한번 그려놓으면 어떨까? 이 그림을 보고도 똑같이 반응을 할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삼촌 집 거실에 실제로 계단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정말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그 삼촌이 계단 그림 앞에서는 이 보행기를 놓고 걷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도움을 주려는 그 조카의 노력이 그 삼촌을 적어도 그 집에서는 뭔가 조금 자유롭게 해준 거잖아요. 내가 보행기 없이도 걸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가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생겼겠죠. 자, 이 얘기 제가 왜 하죠? 우리의 뇌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건 방금처럼 없는 계단이 있는 것처럼 그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거. 본다라는 건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가 실제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명상에서의 바라봄은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한 겁니다.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마음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실제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반추의 방식으로 보잖아요. 그거는 나에게 오히려
특히 마음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후회와 회한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내가 삶을 살았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하게 살고 있다. 그랬을 때 자꾸 반출을 하는 건 나를 움츠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걸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에 이 바라봄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의 바라봄은 반출하고 하지 않고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안에 잔뜩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둥둥둥 떠다니는 이 감정의 덩어리, 느낌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식, 내가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이미 분석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분석은 아까 그런 굉장히 숙련된 아주 풍성한 그런 분석의 구조가 아니라 단 두 가지만을 허용합니다. 분류하는 것. 아, 이게 슬픔이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그리고 그 분류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것은 슬픔이다. 이것은 아픔이다. 이것이 이렇게 가고 있다. 저렇게 가고 있다. 이 분류와 명명. 이 두 가지 틀 안에서의 분석을 의미합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아, 이게 슬픔이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이 슬픔이 또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다 사라지는구나.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바라보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그려나가잖아요. 이 그리는 내 마음의 그림이 아까 파킨슨 병에 걸린 삼촌에게 그려줬던 계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위축되고 떨리고 움직이지 못해요. 마치 파킨슨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이 명상의 바라봄이 그려낸 내 마음의 그림은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오히려 내 감정을 안아주고 나중에는 수용하고 용서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이게 명상의 바라봄이고 명상에서 그렇게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렵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이 분석의 메커니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멈춘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명상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감정을 바라보라는 건 그렇게 무제한적인 의식을 가지고 떠다니는 풍선을 보듯이 바라보고 그 바라봄이 하나의 내 마음속에 감정의 그림을 그려가겠죠. 그 그림이 나에게 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수많은 명상가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라봄의 자세로 명상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